대화할 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24년과 25년이 교차하는 한 주입니다. 다사다난했었습니다. 25년은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펀드멘탈 분석과 차트 분석 생략하고 2025년 전반적인 환율 움직임을 예측해보는 시간으로 한 해를 마감하겠습니다. 오전 얘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A형 독감이라네요. 근데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대략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국들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고 이후 달러 인덱스 차트를 살펴보고 25년 환율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후 사용될 경제 지표의 수치들은 IMF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입니다. 말 그대로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경제 성장률은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은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초기에 혼란이 가져올 여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IMF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5년 상반기 물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조금은 상승 또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하락하고 물가도 조금은 따라서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예상치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정책이 시작되고 이후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 같고 하반기까지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계속 언급되면서 금리 인하 기조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25년 각국의 금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균형이 되는 정도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 중립금리를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정도 달성이 목표이고요. 당연히 내년 초반에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약간의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금리 인하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3월 정도 한 번, 그리고 여름이나 가을경 한 번, 이후 겨울 정도에 한 번 총 3번을 예상합니다. 지금의 예측은 2번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3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0.25%씩 3번 인하해서 최종 3.75% 정도를 예상합니다. 유럽은 생각보다 물가에 대한 부담도 줄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연초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하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중립금리는 2% 이하 1.7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조금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말 최종 금리는 1.9% 혹은 살짝 뷰를 예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금리를 올리려고 계획하는 중입니다. 일본의 중립금리는 1%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볼 때 과감한 임금 인상 정책으로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경기 부양을 계획하는 모습 하나와 역시 금리 인상 시 일본 정부의 부채 문제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대출 문제, 그리고 소비 침체에 따른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가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과 경기 회복에 집중할 듯 하고 이후 선거 결과에서 이시바 정권이 크게 부활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년 1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사실상 유동성 함정에 빠져 금리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은행권은 금리도 내리고 시중 유용자금도 늘리고 어떻게든 경기를 회복시켜보려 하지만 당초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여기다 무역 전쟁으로 자국 상품에 대한 수출 부진이 더욱 경기를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니 더욱 소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행 3% 수준인 금리를 더 내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새 3금리가 몇 퍼센트 이하라는 언급은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선을 잘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금리를 건드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빠른 해결이 되어 4월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그때쯤 한 번, 그리고 이후 하반기 한 번, 그렇게 2번 정도 예상합니다.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는 2.5% 정도로 보고 있어 내년 말 정도면 중립금리 선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5년 말 예상 금리표입니다. 아래의 나라와 숫자는 해당 국가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 날이고, 그중 빨간색은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혹은 인상을 하는 달을 뽑아본 것입니다. 미국은 현행 4.5%에서 총 3번의 인하를 해서 3.75%까지 하락을, 유럽은 현행 3.15%에서 총 4번의 인하를 해서 1.9%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은 현재 0.25%에서 하반기 한번 0.25% 인상해 총 0.5%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행 3%에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번 0.25%씩 인하해 최종 2.5%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경제 성장률, 물가, 금리를 이야기해내야 하면 각국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를 움직이면 시장은 서로 유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먼저 공이 3월까지는 트럼프 취임 이후 눈치 보기로 조용히 시장을 탐색하다가 이후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낼 것입니다. 유럽은 역시 과감한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미국도 주춤했던 인하의 움직임을 재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뒤따라 한 번 금리를 내릴 것이고, 여름이 지나고 유럽 쪽에서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미국도 여름 이후 한 번 더 인하를, 마지막으로 가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한 번씩 더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도 10월경 한 번의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다른 나라의 통화는 강세, 즉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른 나라에서 금리를 내리면 달러는 강세가 되고 그 해당국의 통화는 약세, 즉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상반기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계엄 이후 1,400원대 중반에 있는 환율이 어느 정도는 내려와야 금리를 건드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후 상관관계는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차트 분석할 때 간간히 수치는 참고하지만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던 지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달러 자체는 단일화해 그 자신에게 강세, 약세를 표현할 수가 없기에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들을 선정하고 그 가중치를 적용해 달러가 강하다, 약하다를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는 통화는 유로화 57.6%, 엔화 13.6%, 영국 파운드 11.0%, 캐나다 달러 9.1%, 스웨덴 크로네 4.2%, 스위스 프랑 3.6%입니다. 대체로 유럽 지역의 비중이 높고 특히 유로화에 많이 연동되기는 합니다. 이 지표의 수치에 따라 엔화와 유로의 가격이 연동받는 모습이 있고, 그래도 미래의 달러 가치를 판단할 때는 참고해 봐야 하는 지표이기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펀더멘털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차트 분석의 영역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표 월봉 차트입니다. 되돌림 23.6% 선인 108.7선, 조금 더 잡으면 109선에서 저항이 예상됩니다. 겐세 부채꼴 상단, 하단을 잡아보면 교차점이 109.7선, 110선 정도까지. 결국 내년 달러 인덱스 지표로는 109에서 110선 정도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 일봉입니다.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달러 인덱스도 현 상황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3월에서 4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추후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수 가격 대비 환율의 숫자는 상대적이라 저 레벨이 얼마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추후 환율의 추세만 보는 것입니다. 내년 2025년 엔화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7월 찍었던 162엔이 거의 역사적 고점입니다. 내년에는 트럼프 집권 이후의 불안감, 그리고 한국 정치 문제,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 문제 등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까지는 엔화의 환율은 고환율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후 일본을 제외한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재개되면 엔화는 강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고,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정권이 힘을 받는다면
금리도 한번 올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기 회복을 위한 임금 인상 정책이 상반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듯합니다. 상반기는 고환율이 유지될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연말에는 140엔대, 고하면 2021년 100엔대에서 출발해 160엔까지 상승한 지금의 가격의 50%인 130엔대 초반까지도 예상해봅니다. 2025년 엔화의 예상 변동폭은 132엔에서 165엔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원화의 2025년 가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25년 초에 국내 정치 부분에 혼란이 해소되기는 어렵고 트럼프 취임 이후의 불안이 현실로 되면서 당연히 어느 정도는 고환율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이후 1분기에 국내 문제든 트럼프 관세 전쟁이든 실체가 드러나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1300원대 후반까지 하락 조정받는 것으로, 그리고 이후 글로벌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추가 하락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전국이 안정되고 트럼프의 공포도 실제 경험해보니 별거 없다라는 인식이 커지면 환율은 하락 안정화되어 연말에는 13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2025년 원화의 예상 변동폭은 132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에서 살펴본 엔화와 원화의 2025년 가격 예상이었습니다. 다분히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반년 넘게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 100명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홍보의 문제였을까요? 내용의 문제였을까요? 기술적인 디테일의 문제였을까요? 깊이 고민해보고 내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